네, 됐어요. 자, 그리고 클래스 부터 그 안에 h1 로고랑 그리고 p 그리고 클래스 sns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많이 할 거는 없죠. 그래서 h1 어차피 얘네들 전부 다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요. 푸터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나만 줘도 자, 걔네들 정렬되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크기만 주고 자, 모양만 만드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H1에다가는 폰트 사이즈 뭐 한 30픽셀만 줄까요? 자, 자, 디자인된 거 조금 그냥 그건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자, SNS는 얼마나 됐어요? 크기가 대충 40 뭐야? 되게 크네요. 아이콘이 60 정도 된 것 같네요. 60. 자, 그러면은 SNS는 제가 뭐 디자인된 거는 6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60 정도 주시고. 그러면 일단 크기가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사이사이 이제 여백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36 정도 주고. 그래서 얘는 라인 하이트 40픽셀, SNS는 라인 하이트 80픽셀. 그리고 자, P 태그하고 SNS 위쪽으로는 마진 탑 40픽셀씩.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푸터랩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색 주시고 글씨 색깔은 흰색 주시면 다른 거 뭐 할 필요는 없었죠. 끝. 자, 그리고 여백이 들어가지 되겠네요. 자, 푸터랩에게 패딩 위아래로 80 좌우로는 0 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이에 아이콘 간격 벌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아이콘들 우리 글씨로 인식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레터 스페이싱이나 워드 스페이싱 둘 중에 하나 쓰셔도 얘네는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워드 스페이싱을 40씩 주겠다 그러시면은 자,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안 되네. 아, 화이트 스페이스로 잘못 주었군요. 워드 스페이싱 주셔도 하나하나가 글자로 인식이 되지만은 또는 애가 단어로도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콘은. 그래서 저 아이콘들은요. 저 워드 스페이싱을 주시거나 또는 레터 스페이싱에다가 값을 주셔도 동일하게 간격은 떨어뜨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나는 간격 띄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만큼 여백을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비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내비랩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여지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 건데, 자, 만들어서
자, 호버되었을 때 효과를 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호버되었을 때 모양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네이비랩에 먼저 들어가는 거는 about me. 그리고 my news 또는 뉴스라고 쓰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유 게시판 그리고 나의 앨범 그리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contact me. 자,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가 이제 헤더렉과 컨텐츠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CSS 가서 자, 헤더랩 아래에다가 div 클래스 랩이 랩 써주시고 자 그리고 자식 클래스 랩이 그리고 자식 li 이렇게 돼 있네요. 자 li들은 전부 다 텍스트 얼라인이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굵기는 볼드에 글씨 크기는 24픽셀에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글자 색깔은 흰색이죠. 자 그리고 네이비랩 가서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 자 어두운 회색으로 줄 거고요. 위아래 여백 주겠습니다. 패딩 위로 40픽셀 좌우로는 0 주시면 자 네이비랩 지금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모양이 이렇게 크기는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얘네들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내가 지금 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는 그 호버라고 하는 효과를 한번 줘볼 건데요. 자, 이제 뭐 글씨 크기를 변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그걸 좀 발전해서 가상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마우스가 올라갈 거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자, LI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서 커서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커서가 포인터로 해서 들어가면은 LI 요소 위에 있는 마우스 커서는 포인터 모양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쵸. li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그러면 나는 글씨 위에만 올라갔을 때 커서가 발생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하셔야지 되냐면은 자, 얘네들을 태그로 다 감싸줘요. 자, 어떤 태그? 인라인 태그로 주시면은 인라인은 최소 높이와 최소 너비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서라고 하는 게 자, li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누구에게? li의 에이티가한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선택을 해서 아래에다가 에이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커서를 하나 넣으시면요. 자, 요거 이제 A 태그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려졌을 때 모양이 포인트로 바뀌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우스가 올려지면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지금은 사실 이렇게 A 태그가 이제 쓰여지면요. 자, 굳이 커서라고 하는 걸 안 써도 되기는 할 거예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커서라고 하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태그를 넣어서 그런 건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얘를 스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써봅시다. 스판으로. 그러면 선택자도 스판으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스판 태그에서도 이 안에서 올라갔을 때 커서가 바뀔 거고 스판으로 감싸지지 않은 것들은 반응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스판에다가 마우스 이제 올렸을 때 스판에 호버 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객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움직임을 한번 줘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스판에 하나 복사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가상객체 비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비포. 자, 그럼 지금 현재 스판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자, 그쵸? 그러면은 글씨 바로 아래쪽으로 자, 가상객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니, 비포란다. 애프터. 자, 그래서 글씨가 있고, 이게 스판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게. 자, 비포는 글씨 위쪽으로, 애프터는 글씨 다음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크기를 가질 수 있는 블럭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컨텐츠를 비어있는 채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비와 높이를 사용해서 크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배경에다 색깔을 줘서 배경 색깔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너비는 그냥 두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자동값 오토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자, 높이도 오토는 최소 높이 없는 형태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다가 뭐 4픽셀이나 값을 주시면 자, 그만큼 흰색의 값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블럭이기 때문에 저렇게 스판을 벗어나서 보이네요. 그러면 얘를 자, 인라인 블럭을 한번 바꿔 넣어도 똑같을 텐데. 자, 인라인 블럭은 여기선 지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모 노별 가득 채울 거면은 100%라는 값을 줘버리면 이렇게 보이네요. 큰일 났네. 자, 이거 일단 이거 좀 적당한 크기를 한번 좀 줄게요. 이게 지금, 자, 의도하고 있는 거는 다른 모양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한테만 한번 해볼 건데요. li한테, 자, nth of 타입 1 주시고, 여기에 너비를 뭐 적당히 한 300픽셀 줘가지고 가운데 정렬시킬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자, 첫 번째 li에 대해서 스판 애프터 저기 왜 부모를 뚫고 나가죠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의도하지 않은 게 지금 생겨서 잠깐만 검씨 그거 어범이 어떻게 준 거예요? 밑줄? 그쵸. 근데 왜 저렇게 잠깐만 li한테다가 주어서 써죠. 자, 미안한데 li한테다가 줄게요. li에게. 그래서 너비를 li 태그한테 주고 가운데 정렬시키면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전부 다 크기를 똑같이 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일단 요 모양까지는 나오셨나요? 자, 가능하면 이 글씨 크기까지만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보기가 예쁠 거거든요. 200을 준다 치면은 한 요 정도 150 네, 딱 150까지만 줄게요. 자, 어범미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밑줄이 그려져 있는 거죠. 밑줄이.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애가 밑줄이 자, 저런 식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만 반복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이 밑줄의 크기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였다가요. 그러면 0%니까는 지금 밑줄이 보이지는 않겠죠. 그쵸? 그리고 자, 마우스를 LI한테다가 올렸을 때 밑줄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LI 첫 번째 요소만 선택을 한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호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호버 되었을 때 가상 객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미 위에서 가상 객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비만 100%로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제 너비가 이런 식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는 될 거거든요. 자, 이거야 물론 자, 보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자, 우리는 여기다 이제 트랜지션을 줄 거예요. 애프터 쪽에다가 트랜지션 해서 자, 움직일 프로퍼티는 자, 너비 그리고 자, 트랜지션 지속시간 듀레이션은 0.3초 주시면 자 0에서 100으로 그리고 마우스 떨어지면 100에서 0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방향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자 왼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걔가 쭉 크기가 증가를 하는 거는 정렬 상태가 왼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자, 플로트 레프트가 들어간다 치면은 자, 일단 여기서 일단 같은 형태는 만들어질 겁니다. 자, 부모에게 LI에게 오버플로 히든 줘야지 되겠네요. 그래야지 높이 값을 다른 거에다가 영향을 안 줄 거니까. 위에서 시작을 해. 자,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플로트가 아니라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위에는 자 애프터의 부모는 li 태그겠죠. 그럼 여기다가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시면은 위치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 레프트가 0이면 정렬은 왼쪽에서부터 정렬하게 될 거고요. 라이트가 0이면 정렬은 오른쪽에서부터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 0을 놓으시고 아래쪽으로 붙일 거니까는 바텀은 또 0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아까는 왼쪽에서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이트가 0일 경우에는. 자, 이게 라이트 0이 아니고
레프트가 0이면 아까처럼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얘가 증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응용해서 호버되었을 때 애프터 쪽에다가 얘를 방향을 정렬되는 방향을 라이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사라질 때는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안 돼? 저장. 자 해서 보시면은 안 되죠. 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애프터 쓰고 호버가 쓰면은 자, 디스플레이 속성 그대로 상속을 받고 있죠. 컨텐츠 상속을 받고 있죠. 너비 상속을 받았지만은 여기선 값이 바뀌죠. 하이트 상속을 받으니까는 호버 되었을 때도 높이가 4픽셀 나오잖아요. 자, 배경 색깔도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색깔을 안 넣었어도 호버되었을 땐 색깔이 나오듯이 자, 레프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값을 안 썼지만은 여기에는 값이 상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사용을 하면은 우선순위는 레프트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초기 값을 바꿔준다 그러시면은 얘를 오토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이제 한번 써주시고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한쪽에서 나와서 한쪽으로 사라집니다. 자, 만약에 요거를 이제 라이트로 바꾸면 좀 더 재밌겠네요. 라이트 바꾸고, 자, 레프트는 0으로 놓고, 라이트를 오토로 놓고, 그러면, 요렇게. 그쵸? 여기서는, 요거, 네, 없어도 되기는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헷갈리니까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적용을 시키려면은 얘네들,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그러면은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는 저런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너비 값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li 태그들의 li 태그의 너비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은 나타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모든 LA는 크기를 똑같이 못 주니까는 얘만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li는 너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nth 오브 타입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만 이제 값을 1, 2, 3, 4, 5, 6 줘서 너비 값만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각각의 너비 값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LI 태그들이 릴레이티브가 걸려 있지만, 자, 플로트가 적용이 되면은 최소 너비 상태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플로트 레프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플로트 레프트. 자, 그러면은 얘네가 모양이 한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사, 자, 개발자 모드 환경에서 더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는 너비가 123.88, 두 번째 거는 69.6, 세 번째 거는 각각 이제 값을 볼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진 값을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는 자 123.88이거든요. 그럼 처음 거 값 찾아서 그래서는 너비 123.88인데 반올림해서 124. 두 번째 거는 69.6이니까요. 반올림 하면은 70. 세 번째 거는 137.9니까는 138. 네 번째 거는 148.81, 149.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 84.04. 자, 0.1이라고 해도 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4.04라고 해도 85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거는 151.4. 152 놓고, 자, 너비값 주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다시 플로트 제거하고, 얘는 너비값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럼 다시 자, 릴레이티브 복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위쪽이요, 여기에. 자, 너비값은 여러분들 넣을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이제 이건 수업 준비가 안 된 거지만은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자, 여기가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자, 검정색 바가 얘를 쭉 덮고 가면서 글씨가 흰색으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바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쉬었다가 와가지고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자, 이거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좀 쉬는 시간 좀 일찍 갖도록 하겠습니다.